노후가 잘 풀린다고들 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 젊었을 때부터 한 걸음씩 차분히 준비해오면서 마음, 돈, 몸, 사람 사이의 균형을 놓치지 않고 지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가 넉넉하고 흐뭇한 삶을 누리는 분들의 여러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구체적인 항목에 번호를 붙이진 않지만 가급적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볼 테니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후를 여유롭고 즐겁게 보내는 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모습입니다. 젊을 때부터 돈 관리를 잘해서 빚을 최소화하고 은퇴 뒤에도 쓸 돈을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축이나 돈 불리기 같은 일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뜻이죠. 꼭 큰돈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형편과 쓰임새에 맞게 안정감 있는 돈 바탕을 확보해 두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너무 복잡하게 꾸미기보다 소유보다는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남들 앞에서 사치하는 대신 소박한 흐뭇함을 추구합니다. 그 덕에 노후에 돈이 적게 들어도 만족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몸 돌보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걷거나 가벼운 운동, 수영 등으로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음식을 골고루 먹되 술, 담배는 지나치지 않으려 애쓰지요. 또 병원 검진을 미리 받아서 내 몸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대비를 해둡니다. 마음가짐도 밝고 탄탄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에 흐뭇해합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태도가 돋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는 등 서로에게 기쁜 존재가 되어줍니다. 지역 모임이나 흥미 모임, 이웃을 돕는 일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대신 너무 한쪽에 기대거나 집착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지킵니다. 공부나 취미 같은 배움과 즐김거리도 놓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견을 듣고 인터넷으로 흥미로운 걸 배워보기도 하고 그림이나 글, 음악, 원예, 여행처럼 자기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활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배우고 즐기는 모습이 몸과 마음을 더욱 젊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튼튼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너무 힘 빼지 않고 그때의 경험에서 배울 건 배우도에 지금의 순간에 더 마음을 둡니다. 종교나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정신을 가다듬거나 명상 철학 등을 활용해 내면의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은퇴 뒤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길은 없을지, 혹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후에 갑자기 모든 걸 놓고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덕분에 삶이 더욱 안정적으로 흐르지요. 이제부터는 위에서 살짝 언급한 7가지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전하기 위해 길게 말씀드릴 텐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되짚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돈 걱정 없는 편안함입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지내기란 꼭 거창한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쓸 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뒤의 씀씀이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좋은데, 집세나 병원비, 밥 먹는 데 드는 돈 같은 필수로 써야 할 것들과 여행이나 취미처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씀씀이를 미리 구분해 봅니다. 뜻밖의 상황, 예를 들면 몸이 크게 아프다거나 가족 중 누군가를 돕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유 자금도 챙겨둡니다. 물가가 오르는 일도 생각해서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또 매달 혹은 한 해 한 해 들어올 수 있는 꾸준한 돈줄을 만들어두면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있으면 기초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고, 혹은 주식이나 채권, 집세 같은 데서 나오는 조금씩의 이익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도 몸이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벼운 자영업이나 강의, 상담 등으로 보탬이 될 수도 있죠. 그와 동시에 빚을 미리 갚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빚이 없으면 은퇴 뒤에 훨씬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돈 굴리기도 한쪽에만 몰빵하지 않고 위험과 수익을 나누어 투자합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할 땐 수익이 큰 투자에도 도전하지만 나중에는 예금이나 채권처럼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옮겨가며 돈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한 달 혹은 1년에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해서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짜임새 있게 지출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거나 크지 않은 사치품에 자꾸 손을 대다 보면 노후 자금이 빨리 바닥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할인 행사나 중고로 물건을 구해 쓰는 등 돈을 아끼면서도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텃밭을 가꾸거나 필요한 물건을 손수 만들어 쓰는 것도 돈을 덜 들이면서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은퇴나 노후와 관련된 법적 제도 혹은 세금, 연금 구조 같은 기초 지식도 미리 익혀두면 좋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돈 관련 조언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나 상담해주는 기관을 찾아가 보세요. 큰 병이 생겼을 때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비나 돌봄 비용을 어느 정도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쓰임새가 꼭 필요한 순간에 여유를 갖고 쓸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잘 마련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가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 챙기는 일은 그야말로 필수죠. 이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몸을 기운차게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걷거나 수영, 가벼운 근육 운동, 스트레칭, 균형 잡기 같은 걸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쯤 이어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고 폐와 심장 기능을 올바로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식사 또한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근육 빠짐을 늦추고 채소와 과일 등 섬유소가 있는 식품을 자주 먹어서 배 속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건
혈압이나 당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 적절히 줄여보는 게 좋고, 하루에 물을 1에서 2리터 정도로 나누어 마시면 몸속 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 검진은 1년에 한 번쯤 받되, 특히 혈압, 혈당, 거리골, 콜레스테롤 수치나 암 검진을 해두면 만일의 경우 빨리 발견하고 손 쓸 수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마음이 너무 지치면 삶이 즐겁기 어렵죠. 마음 챙기는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숨고르기, 혹은 좋아하는 취미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우울감도 덜어지니까요. 또 혼자 은근히 고민하기보다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굳은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물어보며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잘 돌보려면 충분한 잠도 필수입니다. 하루 7시간 내외로 어두운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자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스마트 기기를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를 줄여서 폐나 간, 심장을 지키는 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감이나 폐렴, 대상포진처럼 나이 든 뒤에 위험이 큰 질환에 대비한 주사를 미리 맞아두는 것도 실속 있는 방법이고, 손 씻기나 위생 관리만 잘해도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이제 나는 늙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고 단정짓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더 빨리 힘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작게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더 걷기나 이웃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 나누기 같은 걸 스스로 실천해 나가면 그게 큰 활력으로 이어져요. 이런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은 노후의 만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면 마음속 기쁨이 훨씬 커지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통해 내가 배울 게 뭘까 하고 물어보면 실패도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최신 기술이나 사람들 생각에 대해 거부 반응을 덜 보이고 한층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다룰 때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우선 알아차린 뒤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실수나 실패가 생겨도 거기서 배우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게 사람이죠. 노후에 정서적으로 든든한 친구와 가족, 이웃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실제로 그냥 몇 명만이라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있어서 힘이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는 게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상대방 이야기에는 정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까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려 하고, 작은 장점이라도 발견해서 칭찬이나 지지의 말을 건네면 관계가 훨씬 밝아집니다. 내 고민을 터놓을 때도 너무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솔직히 전하는 편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너무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간섭해서 상대가 지쳐버리면 관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서로 기본적인 독립성을 인정해주면서 필요할 때 기쁘게 도와줄 마음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취미나 모임도 함께 해보면 더 깊은 친밀함이 생기고 서로가 얻게 되는
즐거움이 커지죠. 혹시 갈등이 생겼다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빨리 대화해서 오해를 푸는 게 좋습니다. 화가 올라온 상태에선 잠시 쉬었다가 차분해진 뒤에 풀면 좀 더 수월하답니다. 가족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되 서로 의지가 될 때 함께한다면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느낀다면 지역 모임이나 배움 모임, 이웃 행사 등에 가볍게 발을 들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해보면 점차 편해지거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를 먼저 긍정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즐거우면 그 기운이 주변에도 전해져서 새로운 관계가 더 쉽게 열립니다. 공부와 취미는 노후에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훌륭한 동력입니다. 평생 배우는 태도를 지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자신감을 북돋워 주죠. 요즘은 인터넷 강좌나 지역 학습 모임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다루기, 직접 악기 배우기, 심지어 외국말이나 문화사 등을 배우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도서관이나 평생 배움터, 주민 모임 장소 등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은 소설부터 여행기, 인문학, 마음 챙김과 몸 돌보기, 관련 서적까지 다양하게 읽으면서 하루하루 지식을 쌓아갑니다. 취미 활동으로는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글쓰기, 직접 뭔가 만들기나 손뜨개질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등산, 자전거, 낚시, 골프 같은 활동도 좋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합창 동호회나 악기 교실에 다녀도 재미있겠죠. 요리를 좋아한다면 세계 여러 음식을 시도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도 만나니 일석이조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거창한 도구를 사들이거나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작게 시작해보면서 이게 나한테 잘 맞을까를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평생 배움과 취미를 지속하면 삶이 단조롭지 않고 활력이 넘칩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나 동호회 동료들과 가까워져 관계가 넓어지기도 하고 이걸 해내다니 나도 아직 쓸만하네 하는 자부심도 싹 틉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통로로도 훌륭해서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을 때마다 중심을 잡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해지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먼저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꽤 괜찮은 내가 되어 가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런 게 고마웠다 하고 적어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바라본 뒤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코미디처럼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을 일부러 찾아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엔돌핀이 나오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와 이어지는 느낌도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큰 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이 너무 커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 땐 도움을 청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잠과 식사, 운동 같은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신체가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곧 마음까지 편하게 해줍니다.
좀 더 깊은 수준에서 나를 다스리려면 종교나 명상 혹은 삶을 돌아보는 사색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같은 질문에 답해보고 내가 지닌 소중한 가치나 뜻을 다시 생각해보면 삶이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실감하면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기보다 이 실수를 통해 얻은 게 뭐였을까를 떠올리게 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하며 덜 요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토대를 현실적으로 짜임새 있게 마련해 두는 게 노후 준비입니다. 아직 젊다면 물론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추진하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제일 먼저 돈 쪽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연금이나 투자 수익을 챙기고 쓸 돈과 아낄 돈을 구분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둡니다. 몸 관리도 역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적절히 운동하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몰아먹지 않도록 조심하며 병원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인생 단계로 받아들이자 라는 생각을 품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히면서 평생 배움과 취미로 삶을 즐겁게 만드는 거죠. 사람 관계 측면에선 가족과 친구, 지역 이웃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외로움을 피하고 새로 만날 수 있는 모임에 가거나 이웃 돌보기나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면서 살을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자나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서로에게 배울 게 많아지기도 하지요. 어디에서 살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까운 곳에 병원과 편의시설이 잘 있고 안전한 지역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지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한 번쯤 알아보면 좋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노후에 맞춰 고쳐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나 손잡이 설치 같은 간단한 작업만 해도 크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배분도 미리 계획해두면 자녀나 가족 간에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뒤에 뭘 하며 살지,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까지 넉넉히 구상해두면 시간만 축 내는 느낌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책 좀 읽고 취미 활동이나 이웃들과 어울리는 모임에 참석하는 식으로 일상을 짜는 거죠. 결국 노후 준비라는 건 나중에 먼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알차고 기쁘게 보낼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10분 걸어보기, 한 끼라도 몸에 좋은 식단으로 바꿔보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보기 같은 작은 움직임도 누적되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쌓였을 때 10년 뒤, 20년 뒤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환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혹은 지금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일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작은 걸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 분명 만족스러운 나이 듦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말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매일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